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크게 좋았습니다. 그 영향인가요? 결국은 유럽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완연하게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도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화제 1분부터 보고 와서 얘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모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일 이제 그 멘토님들이 출연하셔서 한 얘기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보안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또 토픽을 잡아드렸던 것이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오는 파수닷컴이었죠. 그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지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군들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수익률들은 더더욱 그것을 입증해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느 분이신지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1위를 달리고 계시고 차분하게 수익률을 고수해 가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정수 멘토님,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정수 멘토님께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오현진 멘토님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네. 예. 네. 예, 1등이십니다, 일단.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음껏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예. 어떤 자랑을 할까요? 예, 내 1등이다. 여러분, 저만 따라오시면 네. 언제든지 수익률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들 좀 한번 크게 자랑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IT 부품주를 좀 주요했던 게 요점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수익이 분명히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날아가 있는 종목을 공략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수익률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그거밖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멘토님 좀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 신규 런칭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노력하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정수 멘토님께 그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 급격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것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하다 봅니다. 예. 어느 쪽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할까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까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는 코스피도 반등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는 코스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거래소는 이제 오늘에서야 반등을 시작했지만 이미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코스닥은 강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소 나쁘지 않지만 코스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2015년도 화두를 IT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T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데 네.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섹터를 한번 잡아본다면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섹터는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예전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쪽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에서 이제 핀테크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드린 종목들은 사실 그쪽은 아니에요. PCB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LED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정통적으로 LED, 그러니까 IT 부품주 했던 그쪽을 많이 노려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쪽을 유효하게 계속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유효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주에서 네. 해답을 찾아보자. 낙폭이 과했던 만큼 그쪽에서 해답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좀 내주셨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핀테크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전통적인 낙폭 주 중에서도 특히 IT 낙폭 과대주를 좀 유심히 보자는 얘기를 돌려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뭐, 1등을 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네. 얘기한 거였고요. 또 우리 차분하게 수익률을 잘 고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현진 멘토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기대감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지금 정책 기대감. 그러면, 대외적 정책 기대감입니까? 이게 대내적 정책 기대감입니까? 일단 지금은 대외적 정책 기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대내적인 정책 기대감도 있겠죠. 현 정부는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살릴 정책들 계속해서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로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급격하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뭐 유입됐던 부분들, 외국인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호재가 갑자기 겹쳤다라고 보는 게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5조 원을 상회하는 5조 2천억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4조 후반대에서 5조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만 만족시켜도 다행이겠네 했던 이제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부분을 상회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좀 완충시켜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기대감, 특히 대외적인 어쩌면 이번 달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22회의에서 QE가 나올 것이다,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유로존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했을 때 유럽 경제가 그럼 뭐 급반등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적 완화가 시행된과 동시에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뭐 기타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초반 양적 완화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경제를 살리기엔 부족할 것이다. 다만 증시에는 어떨 것이냐? 증시에는 충분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보다 이제 증시 영향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QE라는 것은 시장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고대했었던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야 그 칼을 빼어 들겠다라는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실제로 QE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예상하는 결과만 나오게 된다면 국내 시장 단기적이나마 유동성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하게 됐을 때 노려볼 수 있는 1차 반등 포인트 195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924포인트입니다. 상방으로 2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좀 부딪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제 뭐 지수가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종목별로 개별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연연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되지는 않아요. 모멘텀이 있다면 대형주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계없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계속해서 좀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자는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오인진 멘토님은, 지난 월요일 출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1차 반등 포인트를 1950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좀 일러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에 들어가 있는 현대차도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고 지금 급등세의 연출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여전히 상승 쪽에, 추가 상승 쪽에 조금 초점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의 약진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두 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황은 짤막하게 이제 끝을 내고요. 오늘의 이슈를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고 와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이슈 보시죠. 정부가 금융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분야 육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핀테크 혁명의 목표는 휴대폰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 핀테크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떼고 있죠. 벤처펀드 규모는 12조 원에 달하지만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난관은 규제 대못인데요. 중소기업 창원 지원법상 핀테크는 투자 제한 업종인 금융보험에 속해 있어 그동안 투자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핀테크 투자 관련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SK텔레콤, KT, 네이버 등 핀테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전자결제업체들이 동반 급등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30년 전 잘못된 제도로 발목이 묶여있던 핀테크 투자. 과연 한국 금융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핀테크 투자 전망과 선점 가능한 유망 종목까지 전격 공개됩니다. 예, 핀테크 산업, 새로운 금융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핀테크 관련 산업인 전자결제 관련주와 NFC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새로운 산업이죠. 이 새로운 산업이 뜨면서 분명히 지는 산업도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좀 과하게 내려왔었고요. 그러면서 핀테크 산업은 더욱더 그 낙폭으로 먹이를 먹고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조금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수 멘토님은 사실은 하드웨어적 성장 쪽으로 많이 종목들을 선정을 해오셨어요, 사실. 네네. 그런데 이 핀테크 산업은 사실 소프트웨어적 성장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과 핀테크 산업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핀테크 산업이라고 해서 당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조금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전체적으로 엮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이제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정말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도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핀테크 전반적인 이 산업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마주로서 여전히 기대가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날이라는 이 결제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업체, 그쵸? 보안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제 전자결제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필수적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적인 요소, 앞으로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의 네. 어떤 산업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조금 얘기가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현진 멘토님한테 이 2%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산업이 지금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핀테크와 연관된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베이의 페이팔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이런 것들은 지금 핀테크의 명확한 산업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카카오페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도 있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의 활성화가 과연 국민적 정서와 좀 결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적 정서도 지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의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핀테크는 사실 이제 단기 모멘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사물인터넷과 같이 올해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는 주도할 만한 그런 테마 섹터군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핀테크 사실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얘기들, IT와 금융의 결합이다, 뭐 성장성이 높다라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해외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팔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경우 회원이 각각 1.5억 명, 3억 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거래되는 금액이 각각 220조와 650조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커진 시장인데 한국은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흐름인데 한국만 뒤처질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트렌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사용자가 앞으로 충분히 편리함에 있어서 급증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반드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예. 어떤 종목, 어떤 섹터군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뭐 이정수 멘토님께서도 간단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간편 결제 중심으로 이제 뭐 KG 이니시스는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작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보안 업체, 파스닷컴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신기술 관련해서 뭐 아모텍이라든지 코나이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인 다음 카카오나 뭐 네이버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은 개별주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관련주들은 그냥 인터넷에 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별주들이 지금 단기간은 조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죠.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락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좀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군을 좀 좁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핀테크 산업과 같이 성장을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가 어쨌든 간편결제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개화가 될 겁니다. 근데 핀테크라는 것이 간편결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갈 사업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개인 자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개인 자금 간 거래라든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갈 텐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핀테크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기업은 앞서 이정수 멘토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업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뭐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만큼 소비자와 친숙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인 이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보안 관련주 섹터, 전자결제 섹터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는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 수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업체들은 플랫폼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핀테크가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 SK컴퓨터 도토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예, 구매를 해서 많이 주고받고, 예, 도토리 뭐 6개 줄게, 5개 줄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거기 영화에서도 소재를 한번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이 성장을 못했던 것이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번호 인증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규제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고요. 그에 반해 규제가 좀 약했던 이베이의 페이팔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던 거죠. 사실 SK컴퓨터는 그 이후로 무너졌습니다만. 그죠? 네네.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에서는요, 지금, 핀테크 산업, 즉, 이 산업이, 정부에서 지금, 창업 투자 회사, 핀테크, 투자를 허용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창업 투자 회사들의 들어온 자금으로 네. 핀테크 산업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성장을 한다면 이 창업 투자 회사들도 같이 고성장을 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대성창투 같은 회사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창수사 관련주들이 이제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그 부분 때문에 분명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가 나올 때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동성은 아까 전에 오현진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계속 발전돼야 되는 산업인데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IT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핀테크 산업은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성장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창투사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투사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하나만 더 오현진 멘토님한테 좀 심층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그 미국의 이베이 페이팔이나 구글의 지금 구글의 구글페이라든가 구글 월렛이죠. 네네. 구글 월렛이나 그다음에 지금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고정금리보다 변동성 금리를 통해서 그냥 돈만 CMA식으로 맡겨놔도 이유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들에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이유를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또 제시를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요. 네네. 자,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제가 그때 그 수익을 말하더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액대출 회사들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금 소액대출 회사들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서 소액대출 회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액대출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리드코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4% 되는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연관 지어서 좀 봐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연관 지어서 봐도 무리는 없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뭐 못할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업체와 손을 잡고 그런 서비스들이 언제 진행이 될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체크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보안주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리드코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변동성이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알리페이라든지 뭐 애플페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그런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을 좀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다. 뭐 리드코프가 그렇죠. 혼자서 뭐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끼고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뭐 모바일 게임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비싼 수수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리드코프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성장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가장 안정적으로 갈 종목은 플랫폼 관련주다라고 저는 어찌됐건 간에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플랫폼주를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사실 성장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PER로 보긴 어렵지만 30배에서 50배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강한 모멘텀이 나오는 이슈가 있지 않으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 관련주에서는 통신주를 가장 주력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의 DB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친숙하고 누구나 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어쨌든 통신망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물인터넷과 핀테크의 테마를 같이 한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지금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단통법에 의한 수혜도 사실상 SK텔레콤이 가장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랑 핀테크 하면은 잘 매치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SK텔레콤의 그 DB라든지 플랫폼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핀테크 관련주로 조금 폭 넓게 통신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더 질문을 좀, 공통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쪽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새로운 금융산업이니까요. 그렇죠. 금융산업 계속 안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금융주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결론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금리에서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뒤늦게 해외에 비해서 뒤늦게죠. 한국에선 선도적이지만 핀테크 부분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어떤 은행이 핀테크에서 우위에 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 관심 가질지는 몰라도 지금 은행이나 보험주를 딱히 벌써부터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체크해볼 한 가지 이슈가 있죠. 키움증권이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온라인 은행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증권사가 없죠. 예, 100% 그렇죠. 이제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행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아무래도 다른 은행보다는 1년 만기 예금이라도 더 줄 수 있고 금융 부분에서 충분히 키움증권의 그 엄청난 DB를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있어서 4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금융주에는 더욱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상 이런 그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구간에선 그런 체질 변화에 성공하는 은행들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은 여전히 지금보다도 더 주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은행이나 보험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키움증권 참 애들이 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이런 자회사들을 편입하면서 이 금융시장을 미리 좀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도 오늘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 네네. 예,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께도 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보지 네. 말아야 됩니까? 자, 먼저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문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이나 카카오톡에 밀렸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그 수익을 지킨다라고 그걸 변하지 않으면 결국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밀릴 수밖에 없다. 그 변화에 신속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 금융주에 따른 따끔한 일침 어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는데요. 자, 핀테크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현진 멘토님은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뽑아주셨고요. 이정수 멘토님은 보안 쪽을 좀 탑픽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보안, 전자결제 다 둘 다. 예, 네. 보안 전자결제 네. 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9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대원미디어가 1.16% 상승 마감하면서 5.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반도체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편입을 위해서 매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쪽을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전 종목들은 목표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 좋습니다. 28.7%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2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정재욱 멘토의 SM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26.9%로 그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 5위는 이정수 멘토가 ICD와 BH로 4위 5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는 1위 조민규 멘토네요. 유니테스트가 30.7%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1위 탈환하고 나서 수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89.5%, 이제 100% 나와갑니다. 그죠? 10.5%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100%입니다.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2.2%, 3위는 정재욱 멘토의 SM이 좀 주춤하면서 53.6%로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여전히 100% 확정 수익률로 혼자 우뚝 앉아 계십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두 분 포트폴리오 수익률 너무 좋으셔서, 얘기 심각하게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현진 멘토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현대차 꿋꿋하게 들고 계셔서 이제, 보합권역까지 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다는 확신. 이게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토비스, 지금 수익률이 좋은 또 SK CNC, 대원 미디어도 수익률이 좋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레드로버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레드로버도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네. 예. 자, 이런 얘기들 좀 AS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합권 간신히 왔네요. 요즘에 모멘텀은 투자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 80조 원을 뭐 쏟아붓겠다. 80조 원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한전을 샀을 때 10조 5,500억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걸 좀 과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투자를 밝힌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강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 때문에만 이제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가격에 있었던 현대차를 좀 건드리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의 상당 부분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연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는 당연히 이제 엔화의 흐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뭐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비스인데 특별히 추가적인 부분은 없어요. 다만 오늘 이제 크루즈 선박의 외국인 카지노를 좀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카지노 관련주가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를 중심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한 토비스의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오늘까지 하면 5개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토비스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주가 흐름을 보고 조만간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SK C&C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핀테크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 오늘 이슈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IT 서비스 부분의 실적 계속해서 좋아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에코폰 사업에서의 성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SK와의 합병 가능성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죠.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 종목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SK C&C가 사실 뭐 낮은 가격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대원 미디어입니다. 뭐 수급 좋고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추세니까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산업의 고성장 그리고 키덜트족의 확산에 따른 그런 수혜들, 그리고 요즘에 작년 말부터 판매 중인 그 요게워치라는 그 상품이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카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오현진 멘토님 포트를 보고 있으면요, 참 많은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다. 다양한 과일을 조금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다는 참 좋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업을 짚어주시는 오현진 멘토님의 얘기를 좀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우리 이정수 멘토님은 한 바구니에 과일들이 똑같은 과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만큼 또 집중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일단은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으로 매도 의견을 좀 주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 AS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을 포트를 편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 반도체를 매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참 아쉽습니다. 이게 5.8% 매도가 돼 있는데 최소한 20% 이상 먹을 거로 제가 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요,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 목표가를 3만 원 드렸는데 3만 원까지 가셔도 되고 아니면 2만 원만 가시더라도 얼마든지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강연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11월 달 때 강연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정수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IT만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제가 특별히 IT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IT를 바라고 IT 모습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IT를 뽑다 보니까 IT를 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10월 20일부터 여기 와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이후에 강연할 때마다 IT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 IT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바구니에 IT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까지도 AS를 할까요? 예, 다른 종목 AS를 다른 종목 가지고 AS를 해드리면요, 다 IT 부품주입니다. ICD, 시그네틱스, 멜파스, 지금 BH 다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거든요. 일단 ICD는 목표 가격을 12,500원을 상향을 했고요. 시그네틱스는 2,500원을 상향을 했고, 멜파스는 11,000원을 상향을 했고, BH도 마찬가지로 11,000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쪽 종목들 IT 부품주도 이쪽은 바꿀 생각이 없고, 이쪽은 웬만하면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이제 서울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쪽 개별주 쪽을 이제 편입을 한번 해볼까. 왜냐면요. 자, 제가 IT 부품주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박스권으로 두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주가 된다면 뭐를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랑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죠.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강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수급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과 기가 외국인들이 팔았는지 절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IT 부품주가 계속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 부품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고 엊그저께서 공개방송에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IT 부품주를 해야 된다. 또다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IT 부품주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유 이런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혹시 네. 끝까지 이 말을 지금 밀고 계신 유형으로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꾸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정수 멘토님이 버릇처럼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마치 유행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이 좋아서 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출연자의 이제 말투까지 짚어내시는 그런 부분들. 저도 사실은이란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네, 좀 유행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킨스 전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 설명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버닌 테스트 소켓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매출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기업의 실적이 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불량을 검사하기 위한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반도체 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제가 오킨스 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D램 시장이 DDR3에서 DDR4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램은 반도체의 기억장치입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D램이 안 들어가는 IT 기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D램이 대대적인 변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로벌 D램의 지금 95% 이상이 DDR3입니다. 그런데 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DDR3가 DDR4로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고 향후 3년 내 DDR4의 점유율이 5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급성장이죠. 그렇다면 왜 DDR3가 4로 바뀌느냐? DDR4는 DDR3보다 일단 처리 속도가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더 적어요.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가격 말고는 DDR3에 못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뭐 서버 시장에서 DDR4의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경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램의 처리 속도라든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3보다 유리한 4로 좀 산업의 구도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DDR4로 이제 업계가 재편될 때 왜 오킨스 전자를 봐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오킨스 전자의 버닌 테스트 소켓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전환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버닌 테스트 소켓의 교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는 없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비용 매출 확대라든지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고객사들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언론에서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엄청난 대규모 투자 공헌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 좋은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크게 되면 오킨스 전자 같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끝으로 실적 한번 체크해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2013년에 2배 정도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억 수준의 EPS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PER이 10배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춘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킨전자는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차트 흐름이 별로 없어요.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종가 11,800원입니다. 제 매수가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제가 기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부근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시장이 아직은 좀 요동치는 장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11,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사실. 진짜, 이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오킨스 전자의 이 주 매출처가 SK 하이닉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군데가 예, 제일 주요 삼성전자. 매출처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똑부러지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 경상도식이다 보니까 이거 안 가면 옷 벗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 예, 얘기가 참 질이 다르네요. 그죠? 우리 오현진 멘토님의 얘기는 참, 고품질의, 사실은 고품질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정수 멘토님. 네. 오늘 히든카드 끝까지 들고 가야 될 종목인지,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자, 오늘의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자, 윌비스는 섬유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섬유사업의 매출의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테마는 일자리 창출 테마에 있는 종목인데요.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34.6%가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좀 바닥에 그동안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6개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 샀죠? 네, 외국인들이 이미 엄청나게 사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화두 중에 경제활성화법,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도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로 이제 2015년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많은 1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는 그래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요게 바로 천냥봉입니다. 자, 천냥봉에 지금 거래가 실려 있죠? 아주 큰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눌릴 때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는데 눌리지 않더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매수 가격은 1,315원 정도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조금 깊게 한번 드릴게요. 자, 한 10% 정도 되시는데 1,150원 손절선입니다. 자, 그거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 이거는 박스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종목으로 목표 가격은 3,000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흘려듣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잘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유행함 질러주세요. 끝까지? 그걸 끝까지. 네, 마찬가지 이것도 끝까지 진짜로 갑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유행어까지 오늘. 네. 예, 오인지 멘토님도, 이정수 멘토님도 보면, 명확한, 선들을, 그러니까 자신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네. 피력을 많이 하시는 것 한 같아요.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있는데, 네. 얘기하십시오. 자, 제가 월요일부터 무료 방송을 5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윌비스뿐만 아니라 제가 5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전문가 있구나. 정말 종목들 얘기하는 것마다 다 날리는 종목들이 있구나. 그런 전문가 있구나.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5일 동안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종목들을 크게 수익을 드리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까지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께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램 시장,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됐다라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디램, 모바일 디램 성장세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매출이 좋았던 부분이 디램입니다. 디램은 경기와 뭐 거의 크게 연관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굉장히 강력한 투자들을 집행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 디램 시장에서 쉽게 따라올까?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맞습니다. 보자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또 디램
업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치킨 게임이 끝난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치킨 사실은 게임이 치킨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끝까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네. 멘토님. 자, 일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네. 부분은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려봐야 돼요. 근데 정책들이 지금 사실상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장기도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 사실 뉴스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슬램덩크 보시면은 왼손은 거들 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뉴스는 거들 뿐이고요. 사실 이 모멘텀은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터질 때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왜곡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해결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의 얘기, 여러분들 수익률이 워낙 좋으신 두 분입니다. 얘기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